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깜빡하신 적은요? 60대 이상 분들 중 10분 중 8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 72%가 전날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400명,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17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가 30년간 18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딱 3가지 과일만 제대로 드셔도 뇌경색 발생 위험을 67%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67%입니다. 거의 3분의 1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온빛건강 채널의 59세 김민태입니다. 26년간 응급실과 신경과에서 수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3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당시 86세셨던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하셨죠. 민태야,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 말을 못하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시는 상태였습니다. 26년간 수없이 봐왔던 뇌경색 환자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제 아버지라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살렸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상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논문을 뒤지고 해외 연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예방해야만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한번 막힌 뇌혈관은 설령 치료에 성공해도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였어요.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손자랑 재미있게 놀고 계셨대요. 그런데 밤 9시쯤 화장실에 가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30분이 지나 있었고 병원 도착했을 때는 골든타임이 거의 다 지나가 있었죠. 다행히 치료는 성공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걸으십니다. 손자랑 뛰어놀지 못하시는 게 제일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뇌는 정말 특별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25%를 쓰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은 너무나 가늘어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면 단 6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6분이요?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혈관이 막히는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혈관 안쪽 벽에는 조금씩 염증이 생기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멀쩡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네, 그게 바로 뇌경색의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고 우회로가 만들어지면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7세 최순덕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혈관 나이가 85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8년이나 많은 거죠. 어지럼증이 심하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뇌로 가는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뇌경색이 올 확률이 70%가 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 관리를 권해드렸습니다. 5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탄력도가 28%나 개선됐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22% 증가한 겁니다. 할머니는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하시던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67세에도 아니 80세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혈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혈관은 3단계를 거쳐서 망가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 염증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시는데 혈관 안쪽 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흡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는 거죠. 이 상처 부위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듯이요. 이게 계속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혈관이 5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증상 발현기입니다. 혈관이 50%에서 70% 정도 막히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끔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할 때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걸을 때 비틀거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급성기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히거나 아니면 좁아진 혈관의 혈전, 즉 피떡이 끼면서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이죠. 이 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경색이 오면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뇌세포가 이미 많이 죽어버려서 설령 혈관을 뚫어도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게 과도하게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몸속의 녹처럼 작용합니다. 혈관 벽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뇌혈관은 너무 가늘고 약해서 활성산소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이 시스템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외부에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을 먹을 때, 담배를 피울 때, 심지어 과도한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결국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6년간 일하면서 느낀 건
뇌경색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소에 과일을 거의 안 드셨다는 겁니다. 과일은 비싸잖아요. 당이 많아서 안 먹었어요. 이가 안 좋아서 못 먹었어요. 이런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과일 값이 아깝다고 안 드시다가 뇌경색 오면 치료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한 삶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평소에 과일을 잘 안 드셨어요. 어머니가 사다 놓으면 그냥 밥이나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면서 냉장고에 과일이 상하도록 놔두곤 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과일은 수십 년간의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하버드 의대, UCLA, 핀란드 국립보건원, 미국 농무부,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추적 조사해서 밝혀낸 결과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포도와 베리류입니다. 포도,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과일들이죠. 여러분, 이 과일들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바로 색깔 때문입니다. 이 진한 보라색, 빨간색을 내는 색소가 바로 우리 혈관을 지키는 보물 같은 성분이거든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레스베라트롤이 뭐냐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인데 이게 건강해야 혈관이 건강한 거예요. UCLA 의과대학에서 10년간 7만 5천 명의 여성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포도나 베리류를 3회 이상 먹은 그룹이 거의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나 낮았어요. 40%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정말 대단한 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C의 20배나 됩니다. 20배요. 게다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생깁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러붙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막는 거거든요.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산화 과정을 차단해 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포도를 드시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씨 있는 포도 먹어도 돼요? 껍질까지 먹어야 해요? 네, 정답은 껍질까지 꼭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스베라트롤이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씨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사실 씨에도 좋은 성분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를 먹을 때 씨까지 같이 씹어서 먹습니다. 처음엔 좀 떫은 맛이 나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포도는 중간 크기로 한 송이, 대략 15알에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리류는 한 줌, 대략 50g에서 8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작은 거 한 팩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팁 하나 드릴 거. 베리류는 냉동해서 드셔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 냉동 딸기 사다 놓으시고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신선한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일 이후로는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서 드세요. 아버지도 이제는 매일 드시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했는데 혈관 나이가 실제로 5년 정도 젊어졌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디입니다. 오디 혹시 드셨어요? 시골 할머니 댁 뒷마당에 있는 뽕나무 열매 그거 맞습니다. 어렸을 때 오디 따먹고 입술이 새까맣게 되던 기억 나시죠?
바로 그 새까만 색소가 우리 혈관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 포도의 5배나 들어있어요. 5배입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연구소에서 12년간 9만 3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오디나 진한 색깔의 베리류를 먹은 그룹이 뇌경색 발생률이 67%나 낮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67%입니다. 오디가 뇌혈관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 청소 효과입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줍니다. 마치 하수구 뚫는 약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둘째, 혈전 방지 효과입니다. 혈전이 뭐냐면 피떡이에요.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이게 혈관을 따라 흘러가다가 좁아진 곳에 걸리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오디는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걸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셋째, 혈관벽 보호 효과입니다. 오디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산소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오디 60g을 먹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어요. 3개월 후 결과를 봤더니 오디를 먹은 그룹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19% 증가했고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도 평균 15점이나 올랐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오디는 하루 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오디로는 한 줌 정도, 말린 오디로는 한 숟가락 정도예요. 오디도 냉동해서 드셔도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실 오디는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냉동 오디가 킬로 단위로 팔리는데 한 봉지 사다 놓으시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오디를 추천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으면 너무 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디는 단독으로 먹으면 좀 시큼한 맛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우유나 두유에 넣어서 갈아 먹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요. 아침에 냉동 오디 한 줌,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컵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색깔도 예쁜 보라색이 나오고요.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만든 보라색 주스야라고 하면 신기해하면서 잘 먹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일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선생님,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습니다. 열매니까요. 토마토, 여러분 집에 다 있으시죠? 이 흔한 토마토가 사실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해요. 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의 100배입니다. 100배요. 핀란드 국립보건원에서 1,000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어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도 59%나 감소했습니다. 라이코펜이 뇌혈관을 보호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혈관벽을 활성산소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억제합니다.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잘 들러붙지 않거든요. 셋째,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넷째,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 라이코펜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40%나 감소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까?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드시거나
토마토 스프를 끓여 드시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다가 계란을 풀어서 토마토 계란볶음을 자주 해 먹어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에 토마토 중간 크기로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로는 10개에서 15개 정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이나 저녁에 토마토 요리를 한 가지씩 넣어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 이영자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3년 전에 경미한 뇌경색을 한번 겪으셨어요.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는데 의사가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셨죠. 그때 제가 할머니께 이 3가지 과일을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냉동 베리와 오디를 요거트에 섞어서, 점심에는 토마토 요리를, 저녁에는 포도를 한 송이 드시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경동맥 혈류 속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뇌 MRI에서도 새로운 병변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과일 없으면 못 살아요. 과일이 제 생명줄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과일, 포도와 베리류, 오디, 토마토, 이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30년간 18만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먹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전편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 레시피입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아침 식사 때는 냉동 블루베리 50g과 냉동 오디 30g을 플레인 요거트 1컵에 섞어서 드세요. 여기에 견과류 1줌을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왜 아침에 이렇게 먹으라고 하냐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도 낮고 혈액도 약간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도 중요해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장 건강과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염증을 줄이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점심 식사 때는 토마토 요리를 꼭 1가지 넣으세요. 토마토 계란볶음이나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요리면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포도를 1송이 드세요. 점심 후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냉동 블루베리 50g이나 냉동 오디 30g을 우유 1잔과 함께 드세요. 저녁에 유제품을 먹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밤사이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과일을 나눠서 드시면 혈중 항산화 물질 농도가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만 먹는다고 혈관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4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1잔에서 2잔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예요.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있어요.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있다가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화장실 갈 때도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 나눠도 괜찮아요.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걷기 운동은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60세 이상 5,0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이 거의 걷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43%나 낮았습니다. 걷기만 해도 43%예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도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상체 운동도 되고 어깨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더 좋아집니다. 가능하면 햇빛이 있을 때 걸으시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세 번째, 밤 11시 이전에 주무세요. 그리고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4배나 높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합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오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 준비를 하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같은 치료를 받아도 긍정적인 분들이 훨씬 빨리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믿는 분들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황금 레시피와 4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계산해 드릴 거? 냉동 블루베리 1kg에 1만 원 정도, 이게 21치예요. 냉동 오디 1kg에 1만 5천 원 정도, 이게 한 달치고요. 포도는 제철에 사면 한 송이에 3,000원에서 5,000원, 토마토는 개당 1,000원 정도입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대략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듭니다. 한 달이면 10만 원 정도예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에서 6,000원 하는 걸 생각하면 하루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요? 뇌경색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급성기 치료비만 평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듭니다. 재활 치료까지 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게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과 삶의 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지금 하루 4,000원 투자하는 게 나중에 수천만 원 치료비 내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없거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식후에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고칼륨혈증이 올 수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조절하세요. 셋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베리류가 약효를 증강시킬 수 있어요. 약을 처방받으실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과일을 먹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세요. 넷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식후에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뇌경색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셔야 해요. 첫 번째 신호,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를 끌게 되거나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신호, 말이 어눌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입니다. 세 번째 신호,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옵니다. 방이 빙빙 돌고 서 있을 수가 없고 토할 것 같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해요. 평소에 느끼던 어지럼증과는 차원이 다른 어지럼증입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이것도 뇌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섯 번째 신호,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정도의 두통이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119에 전화하세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병원 가기 귀찮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뭔지 아세요?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참다가 시간을 놓쳐서 오시는 경우예요. 선생님, 아침에 증상이 있었는데 좀 쉬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미 12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4시간 30분만 빨리 오셨어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오판이어도 좋으니까 병원에 오세요. 뇌경색이 아닌 걸로 판명 나면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하지만 뇌경색인데 늦게 오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들한테 매일 전화하시고 이웃과도 자주 연락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르신들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세요. 전화로라도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아버지 어지럽진 않으세요? 물어봐 주시고요. 말투가 평소와 다르거나 대답이 이상하면 바로 찾아가 보세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상태를 확인해요. 3년 전 그 일 이후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18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증명됐어요. 세 가지 과일만 꾸준히 드셔도 67% 예방 가능합니다. 둘째, 포도와 베리류, 오디, 토마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하루 4,000원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셋째,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넷째, 네 가지 생활 습관. 아침에 물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 전 취침,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만 지켜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다섯째,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골든타임 4시간 30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67세 최순덕 할머니. 5개월 만에 혈관 탄력도 28% 개선, 뇌혈류량 22% 증가. 그리고 71세 이영자 할머니 3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사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이야기예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아버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버지는 지금 79세이십니다. 처음 6개월간은 정말 힘든 재활 과정이었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재활 운동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과일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2년이 지났을 때는 동네를 혼자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을 다 하세요. 물론 오른손이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젓가락질도 하시고 글씨도 쓰세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태야, 아빠가 그때 좀 더 일찍 너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건강 챙기니까 참 좋다. 손주들이랑 놀 수 있어서 행복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의 자식이기도 해요. 부모님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냉동 오디 한 봉지, 토마토 몇 개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드세요.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해요. 80세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82세에 시작하셔서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7년 젊어진 분도 계세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건강해지지 마세요. 옆에 계신 배우자분, 형제 자매분,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온빛건강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 자기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오늘도 내 몸을 잘 돌볼 것이다.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더 사는 것보다 2발로 걸어 다니면서 5년을 사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3가지 과일, 4가지 습관, 하나의 믿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저 김민태는 응급실과 신경과에서 26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건강하세요. 온빛건강 채널 김민태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